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소니는 IP를 2천만 달러에 판매했고 넷플릭스는 엄청난 돈을 벌었고 K-POP 데몬헌터스는 수조 달러 규모의 가상 아이돌 시장이다란 제목의 중국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날짜 플래시페트롤 K-POP 데몬헌터스의 순위를 보면 전혀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여전히 전세계 2위와 싱어롱 버전은 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영화의 성공에 대해 가장 환호를 보내는 나라는 아마도 미국과 한국이고 이 영화의 성공에 가장 배아파하는 나라는 중국과 일본일 것입니다. 넷플릭스가 겨울왕국에 버금가는 또는 더 능가하는 IP를 가지게 된 것은 애니검을 디즈니를 움찔하게 만들 정도로 대박을 쳤고 한국은 우리 돈 1원도 쓰지 않고 엄청난 문화 홍보, K-POP 홍보, 관광 홍보까지 세 마리 토끼를 다잡은 엄청난 한국 홍보 영화가 탄생한 것입니다. 각 나라들이 자국의 이미지를 올리기 위해서 적게는 몇백억, 많게는 몇천억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영화는 한국의 경제 원리에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한 영화입니다. 그 예가 국립중앙박물관과 한국 관광객 수의 엄청난 증가입니다. 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소니의 자회사가 제작했음에도 이 영화에 배아파하는 이유는 전세계 애니판도를 2D 영화를 장악한 일본과 3D 영화를 장악한 미국이 양분하다시피 하지만 솔직히 일본의 2D 애니는 일본이 허장성세를 떠는 것보다 전세계적인 영향력이 적습니다. 한 예로 일본이 지금 엄청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귀멸의 칼날 같은 경우에는 매출 전체의 80%가 일본에서 나머지 20%가 해외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자2는 지금 전세계 역대 매출 1위에 올라 있지만 이 영화의 매출의 98%가 중국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과 중국이 애니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국내용이라는 것, 한마디로 내수용에 그치고 있다는 현실이 일본과 중국인들이 캐데몬을 질투하고 배아파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설하고 K-POP 데몬헌터스를 분석하는 장문의 중국 기사가 올라왔는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1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황금빛이고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 가사를 접했다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K-POP 데몬헌터스의 바이럴 확산과 함께 골든이라는 곡이 전세계 수억 명의 시청자들을 세뇌시켰을 뿐만 아니라 영화 속 가상의 걸그룹인 헌트릭스를 실제 음원 차트 1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헌트릭스는 영화 속 라이벌 보이밴드 사자보이즈와 함께 글로벌 음악 차트를 휩쓸며 BTS와 블랙핑크와 같은 정상급 실제 아이돌 그룹을 앞지르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이 문화적 현상을 해석하려고 애쓰는 동안 많은 사람이 간과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인기 작품 뒤에는 많은 사업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소니 픽처스는 K-POP 데몬헌터스를 넷플릭스에 판매하여 약 2천만 달러의 순이익을 냈지만 수십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IP를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보물을 찾은 넷플릭스는 소니와 적극적으로 후속작 제작을 협상하고 있지만 이는 여전히 보물산에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전통적인 게임에 불과한지도 모릅니다. K-POP 데몬헌터스에 등장하는 가상의 걸그룹 헌트릭스와 보이그룹 사자보이스가 화면에서 벗어나 현실 세계에서 가상 아이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2033년까지 규모가 1조 8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K-POP 데몬헌터스는 IP, 기술, 팬 경제, 가상생활이 구축한 새로운 세계관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미래를 전례 없는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창작자와 투자자에게 K-POP 데몬헌터스를 이해하는 것은 향후 10년 동안의 부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트 애니메이션 영화는 어떻게 현실 세계를 정복했을까요? K-POP 데몬헌터스는 얼마나 인기가 있을까요? 데이터를 통해 진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6월에 개봉한 이후 이 영화는 금세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된 컨텐츠가 되었으며 무려 2억 6,600만 뷰를 기록하면서 드웨인 존스 조연의 레드 노티스가 거의 4년 동안 가지고 있던 기록을 쉽게 넘어섰습니다. 영화의 사운드 트랙 또한 역사를 썼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두 가상그룹, 즉 걸그룹 헌트릭스와 보이그룹 사자보이즈는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4곡이 동시에 10위권에 진입하는 전례 없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헌트릭스의 골든이 1위를 차지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넷플릭스는 이 영화의 이례적인 싱어롱 극장 시사회를 개최해 약 1100개의 극장에서만 상영된 이 영화는 단 주말에 약 192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둬들여 그 주 북미 박스오피스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스트리밍 콘텐츠는 기존 극장으로 성공적으로 수출되었습니다. 이런 인기 돌풍의 이면에는 K-팝 데모넌트스의 치밀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문화융합 전략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세계적인 인기 있는 K-팝 아이돌 문화, 일본 애니메이션의 미학, 그리고 동아시아 전통에 깊이 뿌리내린 판타지 요소를 절묘하게 조화시켰습니다. K-팝 팬들이 아이돌 산업에 매료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뿐만 아니라 우정, 성장, 자아 정체성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통해 더 폭넓은 가족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이 영화의 전제는 기발합니다. 걸그룹 헌트릭스의 힘은 팬들의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팬이 많을수록 악과 맞서 싸우는데 더욱 강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반전이 아니라 현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핵심 논리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팬 참여와 감정적 투자가 IP의 생명력과 상업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한 할리우드 분석가가 말했듯이 이 영화는 디즈니의 겨울왕국만큼 큰 성공을 거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왕국은 영화, 음악, 상품, 연극, 테마파크 체험 등으로 구성된 거대한 상업제국입니다. IP 파생 상품의 가치는 영화 자체의 흥행 수익을 훨씬 능가합니다. 두 편의 겨울왕국의 영화의 전세계 흥행 수익은 27억 2천만 달러에 달했고 라이센스 소비재는 105억 달러가 넘는 놀라운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K-팝 데모넌트스를 겨울왕국에 비유하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IP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통적인 거대 기업들이 아닌 스트리밍 미디어 신생 기업들이 이러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이 경이로운 지적재산권을 기념하는 동안 이 영화의 제작사인 소니픽처스는 복잡한 심경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 계약의 내막은 우리 할리우드에서 가장 가슴 아픈 드라마로 손꼽힐만 합니다. 이 적자 거래는 2021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전세계 영화관들은 팬데믹의 늪에 빠져 스트리밍 미디어만이 유일한 안전지대였습니다. 자체 주로 스트리밍 플랫폼이 없던 소니는 현금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리는 플랫폼의 콘텐츠를 판매하는 공급자 역할을 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넷플릭스는 K-팝 데모넌트스의 약 1억 달러 제작비를 부담하고 소니의 2천만 달러를 추가로 지불했습니다. 그 대가로 넷플릭스는 후속작, 스핀오프, 음악, 상품, 라이센스 등 거의 모든 후속 수익을 확보했고 소니의 수익은 상대적으로 고정된 금액으로 고정되었습니다. 당시 시장 환경에서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은 극장에서 매우 높은 흥행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픽사의 오리지널 작품 엘리먼트 시티조차도 초기 흥행에는 부진했습니다. 당시 소니의 선택은 안전하고 현명한 사업적 결정으로 여겨졌는데 소니 애니메이션 부서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해고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 그토록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하지만 K-팝 데모넌트스의 성공은 소니의 공급업체 전략의 취약성을 무자비하게 드러냈습니다. 컨텐츠와 IP가 핵심인 시대에 자체적인 발사 플랫폼과 생태계가 없이 탄약 제조에만 전념한다는 것은 IP 부가가치의 가장 큰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디즈니처럼 수직 통합된 거대 기업은 전략적 깊이가 더 유연합니다.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작품을 먼저 테스트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모아나2처럼 스트리밍 시리즈에서 극장용 블록버스터로 업그레이드하여 IP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소니는 기존 계약에 따라 K-팝 데모넌트스의 속편 제작권을 유지했지만 속편은 넷플릭스에 직접 공급될 가능성이 높으며 극장 흥행에서처럼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큰 도박에서 거둔 승리였습니다. 영화 부분은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재생 가능한 IP를 확보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IP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관점에서 넷플릭스는 현재로선 속편 개발에만 집중하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엔터테인먼트가 부성하는 이 시대에 가상 아이돌은 K-팝 데모넌트스의 상업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진짜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K-팝 데모넌터스의 가장 핵심적이고 파괴적인 자산은 영화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성공적으로 키워낸 두 개의 가상 아이돌 그룹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즈입니다. 영화의 인기는 두 그룹의 가장 귀중한 것, 즉 스토리와 캐릭터를 제공했습니다. 팬들은 더 이상 허공에서 튀어나오는 가상의 이미지를 마주하지 않습니다. 대신 60분짜리 영화 속 등장인물들과 우정, 배신, 갈등 그리고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서적 유대감은 모든 가상 아이돌 프로젝트의 꿈의 시작점입니다. 요즘 팬들은 소셜미디어의 팬아트, 커플 매칭, 상상 속 비하인드 스토리 등 2차 창작물을 마구잡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마치 살아있는 아이돌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K-팝 산업의 핵심, 즉 정서적 연결과 팬 커뮤니티입니다. 이렇게 부러워할 만한 자원이 많으니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데뷔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어느 날 K-팝 데모넌터스가 가상 아이돌 시장 진출에 성공한다면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새로운 IP 육성 패러다임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스토리 우선 아이돌 데뷔입니다. 첫째, 고품질의 영화와 TV 콘텐츠를 통해 세계관과 캐릭터 매력을 구축하고 오리지널 팬을 확보한 후 해당 캐릭터를 독립된 IP로 장기간 운영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가상 아이돌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며 한국의 가상 보이그룹 플레이브는 이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플레이브는 기술기업 블래스트에서 출시했으며 멤버들은 독특한 웹툰 스타일 이미지를 채택했습니다. 이는 K-팝 데모넌터스의 캐릭터 디자인과 일치합니다. 블래스트의 이현우 CTO는 한때 현실적인 가상 아이돌을 만드는 것은 BTS와 같은 정상급 현실 아이돌과 직접 경쟁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매우 어렵고 불쾌한 골짜기 현상에 빠지기 쉽다고 직설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만화적인 접근 방식은 애니메이션, 게임, 온라인 소설에 익숙한 하위 문화 계층을 정확히 사로잡아 독특한 틈새 시장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브의 성공은 이 경로의 실현 가능성을 상당 부분 입증했습니다. 중국 엔터테인먼트 업계도 오래전부터 가상 아이돌 라인업을 구축해 왔습니다. 빌리빌리가 선보인 가상 가수 리테니 외에도 로아 엔터테인먼트가 만든 가상 걸그룹 에이솔 또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에이솔은 로아 엔터테인먼트와 바이트센스가 공동으로 론칭한 가상 아이돌 그룹입니다. 초기 멤버는 5명의 캐릭터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활동은 라이브 방송, 노래와 춤, 그리고 짧은 영상 촬영이었습니다. 2022년 에이솔은 첫 번째 뮤직비디오 콰이어트를 발매했고 2021년에는 두 번째 싱글 슈퍼 센서티브와 세 번째 싱글은 레전더리 월드를 발매했습니다. K-팝 데모넌터스의 미래 상업적 가능성을 상상해보세요. 속편 영화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스는 언제든 새 싱글, 새 앨범을 발표하고 온라인 가상 콘서트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여러 주인공의 댄스 연습 영상, 비하인드 영상, 멤버별 브이로그를 제작하고 가상 버라이티 쇼를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심지어 다른 실제 아이돌과 협업할 수도 있습니다. 대변인, 주변 상품, 게임 스킨, 디지털 수집품, 실제 아이돌이 달성할 수 있는 모든 사업 모델은 가상 아이돌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으며 비용을 보다 쉽게 통제할 수 있고 위험도 낮습니다. 가상 아이돌은 항상 젊고 명성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스를 음악에서 현실로 만드는 일은 환상처럼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기술이 준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플레이브 멤버들이 그토록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모션 캡처 기술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의 모션 캡처 기술은 가볍고 정밀하며 무대 뒤의 사람의 모든 미묘한 움직임과 표정을 실시간으로 표착하여 아바타의 영혼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중 플레이브 멤버들이 자연스럽고 유동적인 상호작용은 이 기술의 완성도를 증명합니다. 언리얼 엔진과 같은 게임 엔진은 영화, 게임 그리고 생방송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화 같은 가상 장면과 캐릭터를 실시간으로 렌더링하여 가상 아이돌 뮤직비디오와 콘서트를 현실에 버금가는 비주얼로 구현하는 동시에 제작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영화 산업이 받아들이고 있는 가상 제작 기술은 여기에서 더욱 창의적인 적용 시나리오를 찾습니다.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